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재정구조 개혁하고 예산 절감한 뒤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정치권에서의 갑론을박 뜨겁습니다. 시대적 과제인지 포퓰리즘의 전형인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가 자신의 1호 공약인 기본소득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어떤 논쟁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와 함께 기본소득 논쟁 어디로 갈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결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 일단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라가 돈을 준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 그 정의가 무조건 준다. 네, 보편적으로 준다. 무조건 준다는 말은 뭐 소득이 뭔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재산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무차별적으로 준다. 그리고 매월 또는 매년 무제한으로 준다. 이 세 가지가 기본소득의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게 역사적으로 꽤 오래됐어요. 한 600년, 50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왜 그 이야기가 주로 종교인들, 철학자들 사이에서 1500년대에 나왔냐면 그때 정말 못 살았잖아요. 못 살고 굶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유토피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주고 무제한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매년 영원히 준다. 이게 기본소득의 기본 정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체계 안에서 보면은 뭐 여러 수당들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뭐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수당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기본소득과 그 복지 체계 틀 안에서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당들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지 제도는 한마디로 얼마만큼 필요하신가, 누가 필요하신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신가, 무엇이 필요하신가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청년이면 청년, 의료면 의료, 네. 노령이면 노령, 여성이면 여성, 육아면 육아 아주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 이게 기본 그 복지제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지사는 역시 이번 그 논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재분배 효과라든지 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 거기다가 경제 의욕까지 고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기본소득은 정치적인 개념이다. 이게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말은 뭐냐면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포퓰리즘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여기서 포퓰리즘이 나쁘다, 좋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고요. 이게 모순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정말 기본소득 제도가 효과가 있으려면요. 정말 보탬이 되도록 줘야 돼요. 한 달에 지금 뭐 50만 월 5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1년에 600만 원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적다고 봐요. 기본소득에서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그게 어찌 한 달에 50이면 되겠어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기본소득에 기본적인 걸맞는 돈인데 그렇게 주려고 하면 50만 원씩만 매달 줘도 600만 원 아닙니까? 네. 600만 원을 5천만 원한테 주면요 300조거든요. 우리 1년 예산의 절반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이번에 처음에 25만 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다음 해는 50만 원. 그래서 네. 결국은 1년에 5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이야기, 1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100만 원 그래봐야 한 달에 8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8만 원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되나요? 그래서 모순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기본소득의 개념대로 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형편에 맞게끔 주자고 하니까 너무 정말 푼돈이 되고 그런 모순에 지금 빠지게 되는 거죠. 더 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도움이 되게 말이죠. 과감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 전환을 그죠. 그래서 네. 한 300만 원, 300조 주자.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주자. 그러면 기본소득 맞아요. 그러면 300조인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네. 사회가 이상한 사회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소위 노동 욕구가 저하될 것이다. 저하될 지금 그 것이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일을 안 하려고들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한 4인 가족만 되어도 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걱정이 없죠. 좋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일자리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시죠? 도로 미화는 누가 하시죠? 그러면 도로 미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도로 미화를 하는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 더 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이상한 사회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도 늘 문제였죠. 지금 이 지사의 구상을 보면은 네. 일단은 증세 없이 기본 소득을 실현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점차 증세를 해 네, 나가겠다라는 구상. 1단계가 뭐였냐 하면은요. 돈 씀씀이를 좀 절약하고 그다음에 재정 자연히 구조? 증가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한 25조니까 네. 그거 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 1년에. 네. 그리고 2단계로서는 조세 감면을 많이 받는데 조세 감면을 좀 축소하면은 또 25조 정도가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50조가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요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그래요. 그다음에 딱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국토 보유세 걷겠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난 토지가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겠지 싶죠. 아파트 갖고 계신 분요. 그 아파트에 반드시 토지분이 있거든요. 그 토지분에 대한 세금을 국토보유세로 1%를 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탄소세 한 64조 걷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법인세를 작년 거를 보니까 작년에 법인세를 총 55조를 냈더라고요. 그럼 탄소세 8만 원씩 톤당 8만 원씩 걷으면 64조 이야기하는데 그럼 뭐 탄소세 걷으시면 64조를 내기 위해서 법인세는 또 우리가 그 2배 정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요. 기본소득세를 걷겠다고 했어요. 기본소득세. 네. 근데 이 기본소득세를 어떻게 걷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줄이고 아껴 쓰고 해서 한 50조 만들고 그러면 이제 50조면은 한 50만 원, 한 100만 원까지 줄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그 이상은 세금 걷겠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렇지만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청년수당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증세 없이 청년수당을 지급했고 기존 예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여서 청년수당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분명히 증세 없이 한번 유효성을 입증해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너무나도 이렇게 무조건 안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은 너무 과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른 거죠. 청년한테 지급하는 것은 청년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경기도가 됐든 전국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청년에게 그 청년 수당을 준 것이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5천만 국민한테 모든 사람에게 1년에 25만 원 그리고 50만 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최종 임기 때까지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저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는 것이죠. 청년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서울시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로서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천만 명이 되는 전 국민 하면 거기다가 전 국민이겠어요? 또 외국인 거주자들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스토리가 저는 다른 거라고 봐서 이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 국토부유세 같은 걸 특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세 저항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납세자의 90%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나 예를 들어서 뭐 그 탄소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반박이라고 볼 수 그게 있겠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세금을 일단 내지만 나중에 돌려받는다. 대부분은. 네. 90%는 돌려받으니까 결국은 그거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뜯어가는 것은 지금 아픈 거예요. 지금 당장 뜯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돌아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설사 100만 원을 뜯어가고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먼저 뭐가 뜯기잖아요. 먼저 뜯기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따라서 비록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내고 나중에 100만 원 돌려받으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납세자의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 걷어가고 다음 달 100만 원 주면 그게 똑같은 건가요? 아니죠. 먼저 100만 원 뺏기고 나중에 100만 원 받으니까 그죠? 나중에 100만 원 받는 게 지금 1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효과가 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세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게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뭐 코로나 거치면서 더 양극화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미래를 봤었을 때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라는 아니죠. 얘기를 할 수 아니죠. 있을까요? 아까 양극화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일 못 사는 10%의 소득을 일러놓고 제일 잘 사는 10%의 소득을 배율을 따져보면은 10배가 넘거든요. 그게 이제 소득 양극화잖아요. 자, 이 양극화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주자 그거거든요. 선택하자는 것이고 못 사는 분들한테 집중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본소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이 말은 되죠. 뭐냐면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거는 양극화 해소에 보탬이 되는데 그건 꼭 기본소득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소득세 체제 하에서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면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다. 이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논의를 좀 확장시켜 볼까요? 지금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 지사가 기본주택,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를 앞에 붙이고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도 등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하면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네.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그죠? 근데 기본주택이라는 게 제가 들여다 보니까요, 30년 임대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 괄호 열고 임대 괄호 닫고 주택이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원하냐는 거예요.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살게 해줘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집이라는 거죠. 내 소유권이 가진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집,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주거 공간을 준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그게 상당히 좋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를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마지막 질문은 정치권의 반응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망한 그리스 좌파의 포퓰리즘 정권을 보는 느낌이다라고 아주 혹독한 비평을 했고요. 반대로 기본소득당에서는 사이다 같은 정책이 드디어 나왔다. 정말로 상반된 입장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어떤 논쟁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그 신선하다. 그리고 기본주택 이야기, 기본소득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그 저변에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그 선거 슬로건이 되고 공약이 되고 해서 만약에 선거까지 간다고 하면 저는 이게 상당히 제가 아침에 보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좋아요 그 반응을 봤거든요. 네. 한 6,400명 정도가 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셨어요?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봤는데요. 좋아요가 400이고요. 환하요가 5,7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일으키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국민들이 선택하는가?
의 문제는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봐서 아마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뒤로 물릴 거다. 왜냐하면 여론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돌릴 거다. 네. 아주 극소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안이라는 게. 네. 아마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아마 이 논쟁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